야, 그러니까 우리 또래야 다. 저랑 수빈이 나이 때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라고 하면서 건너뛰어야 되네요. 그렇지. 여기는 네. 왜냐면 이쪽은 76년생 레전드 하면 시엡첸코. 야, 그러면 아니야, 우리 또래야. 아니야. 앙리가 77, 반리가 76. 맞죠? 네. 아, 이 선수들이 은퇴하면 정말 슬플 것 같아. 그렇지. 자, 호날두, 벤제마, 이 메시 이런 선수들은 뭐 진짜 그런 어느 세대든 스타들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호날두랑 메시를 라이브로 이들의 전성기를 모두 데뷔부터 봤잖아. 우리 네. 데뷔부터 그래. 다 봤잖아요. 그쵸. 은퇴까지 볼 수 있는 선수들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나 나중에 먼 후배들이 축구 얘기를 할 때 이들의 라이브를 본 거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선수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좀뭐 어떻게 보면 오래 봤다고 오래 봤잖아요. 어휴, 오래 근데 보셨죠. 이제 호나우드라든가 지네딘 지단이라든가 이런 네. 선수들이 은퇴하는 걸 봤잖아요. 네. 은근히 그 순간 느껴. 아, 내가 나이가 진짜 많이 들고 있구나. 그쵸. 그렇지. 어. 형 진짜 늙으셨죠. 아, 그렇다고 대놓고? 이 새끼를 대놓고? 형님 76년생이야. 야, 지금 시작하자. 야, 내가 항상 방송에서 나이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김국국 씨랑 동갑. 그렇지. 여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76년생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많을 것 같은데? 왜 많다고요?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루픽 회식 이벤트를 했잖아. 네, 네. 거기에 고3 친구 하나가 왔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76년생이더라고. 와, 진짜? 일찍 결혼하셨네. 여기 지금 78년생 막 나오잖아. 그래. 어, 진짜? 그럼 부모님 75년생입니다. 와. 어머니 78년생이에요. 와. 근데 저분 이제 영주형, 뭐 영주 삼촌 이렇게 부르죠? 그렇지. 와. 야. 사실상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되거든. 아버지 나이가 75래. 와. 그러니까 영주 형이랑 형철이도 사실 형철이도 아빠뻘이야. 음. 96년생이잖아. 솔직히 영주 형님이 저보다 어려 보인대요. 아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아니야. 오프닝부터 내가 방송에서 나이 얘기하지 말라고 좀 젊어 보이려고 메론색을 네, 입고 네. 왔는데. 메론색을 입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핑크색이 됐습니다. 아, 메론색. 네. 아니, 이거 메론색이라고 젊은 느낌을 주려고 이게 왔는데. 요 메론이 이제 크로마가 빠지기 때문에 네. 지금 뒤에 있는 자몽, 약간, 자몽. 체리나 네. 자몽 이런 느낌으로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이번 월드컵이 아마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음. 생각하는, 물론 이러다가 또 기이하게 맞아. 40 넘어서 뛰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 그럼요. 제가 그 입사하기 전에도 월드컵을 원래 가고 싶었던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호날두 메시 내가 월드컵에서 마지막 월드컵 보고 싶다. 딱 그거였어요, 진짜. 그래야지 내가 나름 의미 있지. 할아버지 될 때까지도 내가 평생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술자리 안 보고 보고 왔다. 좋아요. 가볼까요? 자, 가시죠. 라스트 댄스. 저희가 일단은 포메이션을 위에가 가장 골키퍼고 4-2-4 공격수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네네네네네. 뽑았습니다. 네. 자, 공격수부터 갑니다. 8887이야. 네. 제 또래입니다, 다. 그러네. 에. 아마도 이 선수들이 월드컵을 추가로 또 나오기는 아마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그죠? 레반도프스키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가대표 이 폴란드라는 팀 자체가 메이저 대회에서 족적을 남기기는 좀 어려운 팀이죠. 네. 사실 폴란드가 레반도프스키 등장하고 나서 성적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긴 해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뭐 월드컵에서 족적을 남길 정도의 성적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반도프스키는 스스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 벤제마는 노리겠죠. 예. 네. 우승 노려야 되는데 네. 근데 최근에 프랑스 하는 거 보면 못 노릴 것 같은데. 아, 네이션스 리그에서 허덕이고 너무 있어요. 좀 안 좋아요. 그리즈만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포그바도 빠졌고 예. 거기다가 음바페도 몸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 이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행보가 좀 안 좋긴 했는데 명단을 보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네. 라인업은 라인업은 엄청나게 좋아요, 미쳤죠. 진짜. 저는 근데 이 두 명의 선수를 보면서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벤제마라는 선수는 언제나 축구 외적인 이슈가 사실 이 선수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발비에나가 보면 좀 잊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벤제마의 축구적인 퍼포먼스는 직전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거의 신과 같았었고, 네. 그리고 어떤 그런 이 축구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축구가 더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약간 묻혀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요.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사실 데뷔 이후에 특히나 바이언에 이적하고 난 다음에는 축구 외적인 이슈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없었죠. 오히려 틱톡이나 이런 거에서 아내랑 그치, 막 그치. 이렇게 하는 네. 거 그런 쪽이. 근데 네. 요즘에 하는 거 솔직히 조금 밉상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요즘 레반도프스키 완전 좀 내려가고 있어. 외모나 뭔가
플레이 스타일만 봤을 때 바른 생활 느낌이 있다라는 아. 그러니까 미넨 팬들 말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미넨 팬들의 이야기들이 더 이제 여론화가 되면서 얘 계약 때마다 그랬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레반도프스키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도르트문트에서 예.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도르트문트 팬들은 좀 실망감이 컸죠. 그럼요. 근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바르셀로나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왜 벌써 미소를 지으세요? 네? 어? 야, 내가 지금 미넨 팬들이 쳐다보고 있다. 무슨 낙으로 살겠냐? 형수랑은 낙이 없나요? 아 재밌죠. 완전 재밌죠. 나 아, 요즘에 네. 연주회도 같이 가. 아 그래요? 오. 무슨 얘기했죠? 레반도프스키요. 네, 레반도프스키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별하는 과정이 이별하는 과정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거는 맞다. 네네네. 지금 바이언 팬분들 몇몇이 지금 채팅이 다 숨김이 됐거든요. 레비 왜 이렇게 토는지 모르겠다. 저 폴란드 를 모자이크하라. 지금 네. 지금 바이언 팬들의 심경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네. 뭐 그거랑 좀 별개로 네. 어쨌든 저 선수가 이번에 월드컵에서 어떤 이 활약을 할지는 좀 봐야죠. 네. 네. 아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선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으니까 네. 끝까지 간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는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레반도프스키는 지난 월드컵 H조 시드 받아가지고 16강 갈 수 있는 조에서 못 갔던 게 폴란드가 되게 아쉬웠고 나는 조금 네. 바꿔 얘기하면 아쉽다기보다 실망스러워. 그래. 엄청 난 못했어요, 폴란드는 좀 폴란드가.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레반도프스키가 있는데 얘를 왜 이렇게 못 활용하나? 아니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아주 떨어지나요? 그것까지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다른 이 우승권 국가들에 비하면 떨어진다지만 되게 시간은 나쁘진 받을만 않아. 했었어요, 그래. 그때 당시에. 좀 안 좋긴 해.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실루엣만 봐도 좌우는 누구지 보이네요. 예, 네. 이거는 뭐 예. 그렇죠. 메날두 네. 또 뭐 메시의 굉장한 팬이시고. 네. 네. 아 사실 이번 월드컵은 메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메시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우승? 네,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결정 지어야지만 메시의 커리어가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파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르헨티나 대표팀 그 피날리시마도 그렇고 와 이거 좋아. 그러니까 원래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국대 그 호출돼가지고 가서 하는 애국심이 엄청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형을 위해서 우승 한번 해보자라는 게 너무 느껴져. 메시를 지금. 중심으로 뭉치는 거. 아르헨티나는.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게 진짜 라스트 댄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 메시의 라스트 맞아, 댄스라는 그건 걸. 맞아. 네, 그동안 얼마나 댄스를 화려하게 췄던, 예. 네, 얼마나 팀 군무를 했던 그걸 그치. 떠나서 이게 마지막 댄스이기 때문에 정말 웃으면서 끝내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고 물론 호날두 팬들도 마찬가지 시선일 거예요. 맞아요. 네, 유로 우승까지는 했는데 월드컵 우승은 경험 못했으니까 그래서 호날두에 대한 기대 그리고 포르투갈도 명단이 나쁘진 않거든요. 아, 멤버 좋아요. 좋아. 네. 요즘에 특히나 포르투갈도. 괜찮더라고. 그거 봐서는 이제 호날두에 대한 기대감 포르투갈이 우승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자, 두 분한테 네.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 각각 놓고 봤을 때 우승 확률을 누가 높다고 보시나요? 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저도. 확실히 이 스칼로니 감독의 아. 아르헨티나가 꽤 단단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얘네 둘이 이제 독일 때부터 계속 나왔었잖아. 독일 월드컵 때 그랬지. 이제 네. 처음으로 와서 맞아. 이제 쭉쭉 했다가 포르투갈은 이번 대회 좀 어렵나 했는데 결국 올라왔고 마지막 월드컵이면은 그래도 06, 10, 14, 18 2까지 5번이니까 그것도 대단하다. 진짜 엄청나긴 한 거야. 어마어마한 20년을 선수. 월드컵 대표팀이 됐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하면 옛날에도 이제 카프 같은 선수가 월드컵을 그치. 정말 많이 출전하고 그랬었는데. 자, 그다음 보시죠. 어딘가요? 자, 이제 미드필더로 내려가요. 부쉬랑 모드리치인데 네. 둘이 이제 나이가 8885예요. 네. 모드리치가 진짜 대단한 거야. 그렇지. 85. 야, 그러니까 우리 또래야 다. 아. 저랑 수빈이 나이 때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라고 하면서 건너뛰어야 되네요. 그렇지. 여기는 네. 왜냐면 이쪽은 76년생 레전드 하면 시앱첸코. 아, 야, 그러면 아니야, 우리 또래야. 아니야. 우리 앙리가 또래야. 776, 반니가 76. 맞죠? 네. 클라이베르트, 호나우두, 바니텔로이 76년. 진짜 최고의 이거 진짜, 선수야. 네. 4대 스트라이커 쪽으로 난 가야 이제 이쪽이야. 데뷔하기보다는 그 선수 이미 전성기쯤에 나는 그치. 그때 축구를 봤었거든. 맞아. 작작해라. 오프닝 때 마무리된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부스케츠는 좀 그래도 이 애착이 가는 선수 아닙니까? 애착 가죠.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잘해요. 네. 네, 부스케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부스케츠 자리에 로드리거가 나왔을 때는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아마 부스케츠를 주전으로 쓸 가능성이 크고 오. 부스케츠도 계약 기간 생각했을 때 바르셀로나하고는 2023년에 헤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번에 모드리치도 레알 마드리드하고 1년 계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도 이제는 화운기에 들었기 때문에 클럽에서도 마무리를 생각할 나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메이저 대회잖아요. 여기다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는 상황이고 모드리치,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직전에서 미끄러진 거 네. 그거에 대한 또 아쉬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지막 불태울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월드컵 준우승 한 해에 모드리치가 발롱도르도 받았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올 시즌 폼도 좋았고 크로아티아 하면은 사실 벨기에, 캐나다, 모로코 조가 저기 쉬운 조는 아니긴 해요. 캐나다, 은근히- 모로코도 멤버 진짜 좋아요. 저기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2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벨기에 이 누구야 크로아티아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혹시 벨기에가 요즘처럼 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 캐나다 같은 팀이 혹시 모르니까 네, F조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조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지. 크로아티아가 묘하게 최근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초반에 안 좋아. 그러니까 어느 대회든 경기 초반부? 초반에 안 좋아. 대회 초반부. 네.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좀 삐끗할 수가 있고 벨기에는 전체적으로 안 좋아 지금. 그래서 벨기에하고 크로아티아가 이름값만 놓고 보고 전력을 봤을 때는 2강이 맞는데 그쵸. 근데 여기서 캐나다하고 모로코가 뭔가 첫 경기에 잡아내면 이거 죽음의 조로 갑니다. 이거. 그래 가능성이 있지. 네. 자 다음은 백본데 양쪽 부배 알바와 아스피 아스필리쿠에타 이제 스페인. 네. 둘 다 8구. 네. 그리고 지금 스페인 대표팀 거의 주전 멤버예요. 둘 다. 그렇지. 알바도 역시 이게 스페인 멤버들이 있고 바르셀로나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영주 형이랑 또 얘기가 잘 그러네. 이어지네요. 네. 메시도 있고. 네. 알바는 좀 어땠나요, 형은? 알바는 제일 확실히 좋아하는 왼쪽 풀백을 꼽으라면 알바를 꼽으시나요? 알바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르셀로나 역사에서도 가장 뛰어난 왼쪽 풀백을 뽑으라면 알바는 무조건 1등이 들어간다. 후보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알바를 뽑든 안 뽑든 예. 알바는 거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알바가 갖고 있는 공격 능력은 충분히 그동안 입증이 됐고 다만 최근 들어서 이 수비 위치 잡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후반전에 내려오는 속도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수비 위치 잡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약간씩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스페인 최고의 왼쪽 풀백이 아닌가. 그렇죠. 호세 가야랑 함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스필리쿠에타가 들어와 있는 이유는 사실 카르바알도 그렇고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기동력이 떨어진 면도 있고 수비 쪽에서 약간 아쉬운 면도 있어요. 근데 아스필리쿠에타가 카르바알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높고 그리고 왼쪽에 알바면 오른쪽은 조금 더 안정감 비교적 있는 밸런스를 밸런스를 위해서. 생각해서 기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채팅창에는 이제 알베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베스가 월드컵에 만약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알베스가 오른쪽에 들어가게 네. 되겠죠. 이번에 그렇죠. 우리나라를 하는 거 보니까 충분할 것 같던데. 그래. 네. 야, 잘하더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알베스가 나온다면 뭐 매 경기 풀타임으로 다 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중간중간 또 알베스가 나온다. 알베스는 생각해 보면 선수 시절 때 요새 약간 악동기질도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돌아보면 뭐 축구적으로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럼요. 선수였으니까. 네, 그럼요. 예. 알베스는 그 악동이라는 이미보다도 개구장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 뭐 그런 것도 네, 있다. 장난치고 그래, 막. 맞아. 그리고 알베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걸맞는 실력이 또 뒷받침이 됐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월드 클래스 풀백의 50%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알베스가 매 경기 50%를 보여주진 못해요. 어렵지. 네, 어떤 경기는 네. 막 20%, 30%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수가 큰 경기에서는 50%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베스에 대한 그 브라질의 치치 감독의 신뢰감이 높은 거 아닌가. 네. 자, 그다음 센터백으로 가죠. 네. 자, 센터백은 이렇게입니다. 페페랑 페페와 테오 실바. 그 이른바 트라고 딱봐. 예. 8384. 이들도 대단하다. 저 오늘 마르셀로 영상 찍으면서 이제 예. 옛날 레알 마드리드 스쿼드 보고 이러는데 그럴 때 봤던 페페. 야, 페페 진짜 죽지 않아, 페페. 네. 근데 사실 페페는 이제 한참 전성기 때 그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메시 잡아당기는 건가? 뒤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차는 거 있어. 이런 거 보면 사실 가끔 얼척이었고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타팀 팬들이 페페를 그때 막 깡페페라고 하면서 그래. 너무 거칠다. 막 이런 거 과해 많이 좀 어떨 했었어요. 때는. 근데 어쨌든 이 선수도 이제는 마지막이겠지. 예, 이거 이상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 티아고 실바라든가 디에고 고딘이라든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력을 발휘하는 센터백에 대해서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유럽 대항전을 보지 않았다면 페페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포르투갈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페페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깔 있고요. 음. 얘는 진짜 그러니까 페페가 정말로 내추럴 본 성깔이 더러운 놈이 아니에요. 네, 실제 생활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젠틀하다고 해요. 왜 그 필드 위에서 미친 개 이런 별명 있는 선수들 중에 선수들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나와서는 야 말 하나도 없고 너무 얌전해 그런 사람 많이 있어. 네. 예. 아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페페는 빡 부딪혔어. 아 이거 화낼 만한 장면이야. 여기서도 화내. 빡 부딪혔어. 그런데 이건 화낼 별거 만한 아니야. 장면이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근데 여기도 또 화내. 화내.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좀 그래 보이는 거구나. 거칠구나. 네. 막 이런 느낌이 강한 거죠. 좀 가끔은 도라이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는 붙을 가능성도 높고. 그치. 페페네. 티아고 실바는 뭐 여전히 최정상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죠. 네. 언제적 실바야. 그래. 저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AC 밀란 뭐 11년 만에 우승했다 막 네. 이랬는데 티아고 실바 생각하면은 진짜 오랫동안 뛴 겁니다. 그리고 탑 레벨에 계속 있고. 네.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마지막 시즌을 생각을 해보면 좀 안 좋다라는 쪽이 있었는데 그러다 코로나로 중단이 됐다가 쉬고 온 다음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첼시 와서는 여전히 꾸준히 한 기량을 보여주죠. 우리가 티아고 실바가 첼시 갔을 때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런 예상을 했을 때 저는 못할 거라고 봤어요. 이미 나이가 있고. 아, 그렇지. 그 티아고 실바는 예측력이 뛰어나고 그렇죠. 노련하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수비. 차단을 하는데 피지컬적으로 어렵고 스피드에서 문제를 드러낼 것이다. 그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거 웬걸 잘해. 저 그 생각 좀 많이 했어. 올 시즌 첼시 수비 보면서 지난 시즌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이죠. 지지난 시즌에 리디거가 엄청 잘했고 지난 시즌도 리디거가 잘했는데 저는 리디거 있고 없고보다 개인적으로 실바 있고 없고에서 차이가 지난 시즌만큼은 그래. 더 수비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티아고 실바에게 적은 하나예요.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음. 거기만 만나면 넘어지고 그러잖아. 예. 마테우스 페레이라랑 칼럼 로빈슨이었나? 두 명이었던 것 같은데. 황의조도 있죠. 아 그래. 네. 그치 맞아. 등지고 했던 것도 있었고. 자, 그리고 골키퍼입니다. 대단한 골키퍼죠. 노이어. 마누엘 노이어.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노이어는 한 번 더 뛸 수도 있지 않나. 월드컵을 이거 근데 감독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이어도 원래 2시즌 전에 이제 안 되겠다 네, 떨어진다 했다가 맞아. 야 다시 올라오긴 하더라. 혹시 만약에 한 번 더 뛴다고 해도 기량이 유지될 것 같은 선수 중에 하나예요. 뭐 이 선수의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독일도 지금 프랑스 못지않게 최근에 A매치들이 안 좋지만 이게 프랑스나 독일처럼 멤버가 너무 좋은 팀은 토너먼트 가면은 이 팀이 조별리그 막 아무리 안 좋다고 조별리그 못 뛰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지금 독일의 멤버가 예전에 아주 좋았을 때보다는 이제 세대 교체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 좀 조정이 가야 됩니다만 그래도 한지 플리크라는 감독이 있고 그리고 또 뒤에서 후방에서 노이어 같은 선수가 받쳐주고 있다면 네. 얄밉죠? 안 좋아하는군요. 아니요 좋아하는데 바르셀로나와 또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좋아는 예. 하는데 예. 저는 그 모든 포지션이 다 그렇겠지만 예전에 브라질의 호베르토 카를로스 그리고 카프 있을 때 정말 뛰어난 풀백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너무나 건재하니까 맞아. 새로 등장한 풀백들이 자리매김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골키퍼가 엄청 많거든요. 대단히 많죠. 근데 테오슈테겐. 네, 테오슈테겐은 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 야, 너 참.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우리 와이프가 한 번 오래 집으로. 저 한 명 혹시 누구 데려가도 되나요? 혼자 가야 아니 되나요? 혼자 와야 돼. 마당 파놓고 기다리겠대. 명수가 혼자는 안 되는데. 수민이 묻으려고. 네. 어제 돼지우리라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영주 형 집을 돼지우리라고 그랬어? 아니 그렇게 나보고 얘기 안 돼지라고 해서 내가 누워 있으면 돼지우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와이프 보고 얘기했지. 수빈이가 우리 집 돼지우리래. 그래서 한번 초대해. 그럼 이제 땅 파놓고. 네. 여하튼 이제 노이어 골키퍼가 건재하기 때문에 좋은 골키퍼들이 대표팀에서 자리매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만큼 노이어가 대단해서 좀 얄미운 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럴만해. 너무 잘하는 선수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베스트 11 보니까 엄청나네요, 진짜. 이게 레전드들의 총합이죠. 거의 제 축구 인생 딱 봤던 다 데뷔 봤던 선수들 거의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제가 노이어에 대해서 좀 얄밉다고 얘기했지만 이 선수들은 다 얄미운 선수예요. 너무 그렇지. 잘해서 그런 거야. 너무 맞아. 오랜 기간 대표팀에서 다 뛰었던
선수들이니까. 그럼 오랫동안 잘하면 그 이제 때에 따라서 아우 얄미워 이런 생각이 들만해.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아쉬운 선수, 이 선수가 없어라고 하는 선수를 저희가 모아왔어요 한 번에. 디마리아, 네. 고딘 있고, 알베스, 알베스 여기 있고, 네이마르 베일, 있고, 수아레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수들도 마지막으로 월드컵을 뛸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들. 전 라모스는 이번 월드컵에 못 갈 것 같아요. 아예 못 갈 수도 있다. 못 갈 수 루이스 있다. 감독이 대표팀에 아.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네. 이 중에서 관심이 가는 건 베일이죠. 베일. 네, 웨일스를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와, 베일은. 웨일스를 정말 오랜만에 월드컵 본선으로 끌고 온 주인공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베일의 라스트 댄스가 어떻게 될지. 수아레즈도 이번이 마지막일 거고. 네. 네이마르는 나이가 이 중에서 제일 어리거든요. 92년생인데. 그렇죠. 뭐 때에 따라서는 더 뛸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뭐 은퇴를 한다 그러면은 뭐 못 뛸 수도 있고. 알베스는 더 뛰면 안 됩니다. 저분은 이제 건강 관리 해주셔야지. 네.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